지식이가 보통 3구짜리가 이렇게 빛이 3개 나오는 게 22,000원인데, 물론 거기에 뭐 이런 그럼 레이저를 가지고 뭐 5줄기든 이렇게 몇 줄기만 해도 이렇게 근처 오기만 하고, 금고를 지킬 때 금고에 장착을 해가지고 레이저 지식기를 110이나 220의 배터리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금고를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경보를 울리는 이런 건데요. 집안에 건물 3층, 저도 이제 저희 집도 3층 건물인데 거기다가 계단에다가 설치해서 경보 오기를 만들어도 돼요. 일단 이제 카메라까지 달면 더 좋죠. 일반적인 이런 CCTV에다가 제가 전파로 이렇게 가정용이든 됐든 뭐가 됐든 CCTV 전파로 이렇게 24시간 감시를 못해요. 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전파로 그렇게 경보를 내려주면 좋겠다. 뭐 군 같은 데는 휴전선이나 이렇게 군 같은 데는 이렇게 하나는 무기 탐지, 하나는 이렇게 사람 탐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보를 내리면 보다 부대 방어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일반 드론 같은 데도 일반 카메라 플러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를 내리고요. 따로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박쥐가 초음파로 산물을 분별해도 화면까지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유추해서 화면을 표시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화면 표시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간 작전할 때 도운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렇게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입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입체는 아니냐. 그래서 사람의 얼굴, 눈, 코, 입 각각 구별하고요. 이런 사물도 이렇게 입체를 따라서 각각 구분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렇게 제작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을 각각 구분한다는 거죠. 드론이나 이런 데 장착을 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이렇게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일련번호를 달아갖고 움직임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특정 지휘관이나 특정 군복이 입은 사람, 특정 차량만 공격하는 자동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SK텔레콤 거기 그 관계 회사에서 하시던 SK 플래닛인가 그것도 YTN이었었는데요. 이렇게 YTN 그거를 제가 하지 마세요. 저기 CCTV에다 사람 일련번호로 해가지고 추적을 하시던데, 그래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이저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하는 경보기, 카메라, CCTV 카메라, 일반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게 출입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금고를 지키는, 금고에다가 전파를 달아가지고 레이저나 전파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경보를 내린다는 거죠.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에 연동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기기나 연동하는 기기에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 금고에다 카메라를 달아갖고 얼굴 인식으로 그 사람만 비밀번호 누를 수 있고,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런 전파 경보 장치나 카메라 인식으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그런 방식도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입체 움직이는, 보통 그 건물에 출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출연을 했다 또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경보를 내 동작 감지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 화재가 날 때도 뿌옇게 입체가 차면은 경보를 내리는 이런, 또는 불꽃 같은 게 있고 움직이는 불꽃이 입체잖아요. 움직이면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집안에서 온도 체크기로 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일정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넘어서면 특정 부분에 넘어서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경보를 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공장에서도 화재 날 때 좋겠죠. 이런, 그래서 공중감시다 그러면 전파를 갖다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공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파와 그렇지 않고 이게 전파가 갑작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경보를 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는 뭐 A사 레이더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달아놓는, 이렇게 전파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 출연하면 이런 거 이렇게 불빛을 확 비춰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미리 경보를 내려주면 그때 이렇게 딱 보고, 하루 종일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경보를 내려주면 딱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물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런 그 조명을 달아가지고 사람 몸에 딱 비춰가지고 밝게 찍을 수 있는 이런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량 블랙박스나 이런 데서도 훼손을 할 때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자동 클로즈업을 해서 이쪽으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보내준다는 거.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블랙박스 같은 거 보내주거나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유선 인터넷망이나 기장 자체 통신망을 회사 가서도 거기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뭐 누가 이렇게 방문하면 통신하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는 오디오 음성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도 그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이메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인터넷 전화에서도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겨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스마트폰 회사들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 캠코더를 그렇게 일반 이런 CCTV 카메라를 대체하자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외선 모드를 달아가 밤에도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나 좌표 수화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각각 구분하고 사물을 각각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옵니다. 드론 같은 데도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아서 건물 촬영하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부딪혀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을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사람 같은 건 입체잖아요. 그래서 건물에다가도 이렇게 드론에 물줄기를 달아서 소방하거나 청소를 할 수 있어요.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은 안 했죠. 그래서 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넣어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보건복지부 이렇게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주한미 대사관으로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세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YTN의 제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또는 소개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 기술이 지금 다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술은 결코 허접한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존의 어떤 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의학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을 식품과 약초에서 찾고 결합시키면 성공을 했습니다.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이렇게 피부 살균, 피부병 완선을 해결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좀 종류죠. 무좀 종류에도 다 적용하고 이렇게 동물 피부병과 인간의 피부병, 충치균까지도 꿀렁꿀렁하게 되더라고요. 70, 20, 10이나 결합 락스 과산화 백선 70, 20, 10이나 80, 15, 5 이렇게 해도 되고 90, 7, 3 이렇게 프로테진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액상을 원액을 넣고 물에다 좀 희석하셔서 실세 정도도 가능하다면 시각적 허가만 만나면 이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치균도 소멸이 되더라 꿀렁꿀렁 몇 번 했더니 되게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그 완선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사타구니 완선을 해결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이 일단 허접한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전세 기존의 기술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에다가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눈으로도 다 볼 수 있는데 망원경도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가까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죠. 여기 망원경을 달아서 움직이면 드론 같은 데도 이게 망원경 장착해서 저성능의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망원경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망원경 같은 망원 카메라나 망원경 같은 데다가 가로 세로 높이나 좌표 수저 방식으로 촬영을 하거나 찍어서 여기다 현미경으로 자체 현미경이 달려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하고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면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 부분의 기술은
TV 같은데, 모니터 같은 스마트폰 이렇게 이런 데서도 기존 액정 이렇게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데서 특정 부분을 찍으면 카메라로 탁 찍어서 그걸 확대를 해주는 이런 기술과도 상통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되게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기존의 뭐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박제고 초음파 쏘듯이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찍는 이런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나 ASR에다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뭐 현미경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파를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찍어요. 찍는데 여기다가 광학 카메라를 하나 렌즈를 달아가지고 색깔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색깔만을 분별해서 화면에 그 색깔을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가 야간에 자동차 이렇게 찍으면은 그 불빛이 상대방의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낮에도 이것을 일반 카메라, CCTV뿐만 아니라 카메라, 망원경, 또 현미경도 불빛을 보내가지고 빛을 보강해서 찍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렇게 플래시로 반짝하는 거, 빛을 일부러 멀리 조사를 해서 멀리 보내가지고 되돌아오는 빛을 찍는 이런 것과는 틀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운트 카메라도 멀리 그쪽으로 이렇게 빛을 보내서 찍는다는 거죠. 현미경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YTN은 또 어떤 데가 레이저 빛인가요? 어떻게 그 어떤 데서 현미경인데 빛을 갖다가 레이저 빛이든 뭐 어떤 빛이든 비춰가지고 그쪽에 비춰가지고 화면을 세계 최초로, 그러면 사실 그것도 제 기술인데요. 네. 정부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그 얘기도 못합니까? 이런 부분을 왜 내 기술이 거기 몽땅 다 모였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하나둘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그죠? 네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 다음에 CCTV를, 이게 우리 DVR 방식이잖아요. 일반 112나 지자체에서 모니터가 많이 있어. 감시원이 이렇게, 그것을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감시해요? 그러면 이거를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에도 8대가 있어요. 이 CCTV 카메라가. 그러면서 이게, 여기다 일일이 꼽고 있다고요. 한심하게. 그래서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 장치에다가 정보를 뭐 이렇게 음성 신호든 영상 신호든, 음성 신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10층에 있는데 거기는 화면을 차량 부수면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쪽으로 보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영상을 경보 내려주고, 그럼 내가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에 운전할 때도 빵빵거리는 거 답답할 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이렇게 차량의 블랙박스에 달아가지고 외부에 가서 딱 얘기를 해주면 너무 편리할 것 같죠. 그런 블랙박스 만드시고 내비게이션 만드시면 제 기술. 차량용 경찰에게는 그런 게 있는데요. 차량용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카메라, 네. 카메라에 대해서, 이게 차량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비가 오면 이게 습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런 CCTV 외부 카메라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기존의 카메라를 이렇게 눈 같은 거 오면 쌓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투명하면 더 좋겠죠. 투명하면 위에까지도 다 아래까지 화면이 가로막히지 않으니까 투명하게 해가지고 눈이 오면 이렇게 사이드에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합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건물에도 8대인데 이렇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합해서 컴퓨터 그 줄 하나만 컴퓨터나 모뎀 이렇게 필요한 와이파이에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컴퓨터로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게
CCTV가 화면이 100개, 카메라가 100개라 할지라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쓸 수 있죠. 유튜브 동영상 누르면 100개 화면에 100개가 하나의 모니터로서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오산시나 서울시 지자체에서 쓰시지 마세요. 112든 이건 새 기술이니까 전 세계 350 몇십억 이 시장이 CCTV 시장 규모가 300 몇십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사람의 눈, 코, 입을 분별하고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사람들 고양이가 그렇죠. 특정 사람이 얼굴을 바뀌어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입체는 아니냐의 기술인데 중국에서도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체로서 보면은 이건 뭐 이렇게 가령 자율주행 차량이다 아니면 이런 것들도 카메라로 인식을 한다는 모든 걸 카메라 인식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로봇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람을 각각 이렇게 호텔 서비스로 각각 대응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그 손님이다 그러면 그때 영상 정보를 자체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신 구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대응하면 사람처럼 한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 사람의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뭐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각각 기억이 있겠네요. 사물에 대해서도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인간처럼 기억을 구성해주고 떠올려주는 기술을 오픈AI든지 어떤 로봇 회사에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구글 안경에서도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게 전부 오시던데 그것도 제 기술을 모방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게 큰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기억처럼 기억을 구성해주고 떠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고객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프로그램 제작의 의도에 따라야겠죠. 프로젝트 개발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르쳐 주겠죠. 군사 무기다 그러면 이제 또 카메라로 달아가지고 그때 전투 상황을 전투 상황을 아군 적군도 구별해서 아군을 갖다 카메라 인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도 구분하고 차량도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다 적군만 구분해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사람만 구분해서 그 사람만을 딱 이렇게 살상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묘비 카메라처럼 특정 카메라를 그 사람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특정 사람을 지목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입체로 분별해서 사물을 분별한다는 우리가 사람이 그러듯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데도 이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군사 로봇에도 탑재가 군사 비행체 이런 데 방산 기술에는 다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뭐 이렇게 진공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어른 장난감처럼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RC카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전 세계 대박 날 거라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카메라 달아서 방안을 자동으로 촬영을 하고 뭐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런 카메라 달아서 지가 어떤 주차장이다 그러면 자동 촬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보험이야 움직일 수 없는 것 또는 부딪혀서는 안 되는 것 또는 이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입체인데 움직이는 입체 또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는 기둥 같은 입체가 있다. 그럼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것도 입체니까 부딪히지 않고 이 기술을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절벽 같은 길을 간다 자동차 그러면 이쪽은 움직일 수 없는 자동 조종을 할 때 이쪽은 이렇게 밑에가 공간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다 도로가 이쪽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고 바위 같은 거는 입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람 같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입체니까 피한다 사람도 입체니까 피한다 사람도 각각 구분해서 어른아 어른 유모차 이런 것들도 할아버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굉장히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0.0016 돼요. 숫자 방식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우주지도, 바닷속지도, 우주지도, 땅속지도 만들고 구청에서도 가스관 이렇게 피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이동통신 전파와 또 위성전파
또는 군에서 모든 통신에서도 A살에다 방산기를 손발을 쏘고 송신수신할 때도 이렇게 자피와 수자 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제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왜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 그건 전리층 때문이다.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받게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죠. 태양전지로 해서 빛을 받아 전기 생산하시잖아요. 또는 전구 같은 것을 이렇게 전기 같은 것을 밝혀가지고 텅스텐 같은 데 필라멘트 하면 빛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전기를 탁탁탁탁 유도를 해주면 이것이 된다. 뭐 태양전지 같은 데서 이렇게 전기를 탁 걸어준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선의 송전선은 대중소 걸어주는 전기선 이렇게 피복 없이 이렇게 구리선이 두께가 틀려서 그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럼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직류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방식을 만들어 방산 기술에 쓰이거나 모터 직전에선에다가 넣어주거나 파워 구동을 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나 발전기에다가도 감아주거나 전자석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을 감아주거나 전자석 그런데 스피커선 이런 데도 감아줄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은 두 개를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양태별 들어가고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갑니다. 자동차 음극재, 납축전지의 양극음극에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를 씁니다. 또는 수백 겹도 돼요. 그렇게 되면 파워 구동이 되는 거예요. 연구자석 만들 때도 그렇게. 연구자석 만들 때도 연구자석이 가운데 들어가고 아래 위로 금속판 들어가고 연구자석 들어가고 아래 위로 금속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석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말씀했고요. 제가 이렇게 그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연구자석 분말을 놔가지고 연구자석을 만들 수도 있다. 연구자석 플러스 구리코일을 필름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업될 수도 있다. 업되어서 나오는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자석 코일을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든지 옆에 반응하도록 놔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방식으로도 안에 넣어가지고 이 전기를 넣었으면 이렇게 업되어서 나온다는 좀 더 많은 전기가 흐르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구자석 코일을 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흑연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죠. 흑연 배터리를 음극재 하나로 만들어도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음극재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입장을 하고 대중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안에 또 탄수봉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흑연이죠. 이것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충전 구조로 들어가자는 거죠. 여러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 대중 많이 넣어서 충전 구조로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지금 탄수봉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아연판도 두 개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충전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런 건전지나 모든 자동차 2차 전지나 배터리에 상관없이 피복을 입혀주는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필요하면 봄, 여름에 온도 변화에 강하고 방전이 잘 안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가 보다 안정적이 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은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넣어주시고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더보드 같은 보일러 기판에 넣어주면 미세조율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열에 강하게 됩니다. 엔드플래시나 HBM 같은 데도 피복을 입혀주면 이거 보시면 수십 개나 수백 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돼. 피복 때문에 그런데요. 멀리 송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 피복의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피복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반도체의 회로에도 이렇게 피복을 줄 수 있을까요? 피복이 없잖아요. 그 회로에도 피복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양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 아니면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요. 의류방수도 쓸 수 있고, 쓸 때는 건축용 실리콘도 있고, 피복의 종류는 많다. 피복의 종류가 뭐가 됐든 피복을 입혀주면 디램을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계속 사라지니까 전선 그래서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라. 그다음에 일정 부분을
제가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반도체 회로로도 돼요. 약간 두껍게 해주면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게 두껍게만 늘려주면 경우의 수를 늘려서 4조각 8조각 좀 더 많은 조각으로 구분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조정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카패시터로 만들어 가지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의 가로세로 높이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나 이렇게 어떤 숫자 이런 방식으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이 카패시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작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코너 기술에서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는 전기가 업되어서 여기를 순영과 소실되지 않고 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게 전기선으로도 이걸 쓸 수 있고요. 모터 발전기에도 이런 것을 전자석에도 감아놓거나 할 수 있어요. 구리선이니까. 알루미늄 다른 금속도 다 돼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이게 금속이다 그러면 전기랑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또 아주 두꺼운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금속 다이오드 자체 전기가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필트 소재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소재. 금속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금속 배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얇아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기선,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적어도 얇으니까 없는 살림에서 전기 뽑았으니까 하잖아요. 저도 3개는 5개 갈았어요.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면 구리를 좀 더 추가해서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로 밴딩식이라도 두껍게 만들어도 우들우들하게 만드는 금속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는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다 똑같은데 이거는 비교화되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두텁게 여기다가도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플러그에도 그래요. 플러그에도 지금 이게 잘 안 뽑아져서 그랬는데. 플러그에도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플러그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 플러그에도 여기가 좀 안에가 여기는 두껍고 이 안에는 좀 얇거든요. 이 금속을 약간 더 두껍게 안에를 증강을 시켜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안 열려지네요. 헛도네. 이건 뭐 다음에 열기도 하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말을 냈더니 여기다 달으셔야 돼요. 여기 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달으셔야 돼요. 네. 기술을 모르고 못대로 만드시니까 그렇죠. 네. 앞뒤 들어가고 나오는 입력 출력선이 두께가 똑같아야 됩니다. 전기선이 구리선이 화재 납니다. 이따 하시면 특히 배전기를 두시면 하잖아요. 누전 차단기는 여기다 깨봤더니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2개를. 근데 화재 여기서 탄핵 냄새 나는 것은 깨봤더니 겉으로는 불꽃이 안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걸 냄새를 맡아봤더니 여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뺐더니 이제 그런 것이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봤더니 이걸 넣으셨더라고요. 이걸 두껍게 넣으셔야 돼요. 입력 출력성이 똑같아요. 기술을 모르시고 만드시면 안 되시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다 놓으실 건가? 네. 하시지 마세요. 남의 기술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죠.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요. 알루미늄 판도 되고 다른 금속 다 돼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고무 기술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도 다른 종류의 기술에도 됩니다. 이 기술은 전자잉크도 이렇게
전자잉크에 금속이 뭐가 됐든 금속물이 대중소, 대중소, 중소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웨어러블 기술에 어떻게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고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반도체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를 태양전지를 달아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태양빛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율이 엄청 높아진다고. 기존의 태양전지에다가 금속을 좀 추가해 두텁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포를 일단 물 한 바가지 딱 부어줘. 물이 물을 끌어다니는 것처럼 전기가 전기를 끌어다니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 연기도처럼 전기가 빛을 끌어당긴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의 KIER에서도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제 기술임을 알고 금속을 놓으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제 기술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은 안 했죠. 제가 말은 덴맥 정부란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내셨다. 주한미대에서 몇 년째 광고 내서 계세요. 페이스북에 한 개는 페이스북 국가기관 이렇게 많이 광고를 많이 내시나 20몇 개 관련된 증거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계속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YTN의 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제 어떤 소기한 중소기업의 제 기술이 엄청 나와요. 참 답답한 지적재산 민영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전세계 방송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는 아니라 그랬죠. 됐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만든 사람에게 특허를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디에 막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그랬다 해서 그 사람에게 보는 사람은 웃기는 거죠. 예, 가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방송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유명한 데 올려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다, 둔갑을 시킨다. 그 특허료 내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안 내죠. 네. 자기네들이 그냥 만든 게 그만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공개 특허는 신규해야 됩니다. 신규.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것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구리판인데요. 구리판이 됐든 금속 알루미늄판도 다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목난로나 태양열 조립판 같은데 이렇게 볼록하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자갈 구조로 만들어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삼성에서 이걸 쓰시던데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반대로 놓으면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전기 같은 거, 열 같은 거. 이거를 하시면 이런 다이오드 만드시는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놈, 두께 놈, 두꺼운 놈 이쪽으로 압력밥 쓴 것도 3종 기체 주방 냄비다 그러면 압력밥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열을 모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거기다 오목권 홈을 봐줄 수도 있어요. 오목거울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삼성에서 하시던데,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두텁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한쪽으로 열을 해가지고 펠티어 소자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열을 이쪽으로 전기가 축적이 돼서 한쪽으로 열을 확 이렇게 뺏는 이렇게 냉각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속 콘덴서 만든지 아까 이런 구리 배터리 만든다랬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판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저렴 구조를 갖춘 채, 저렴 구조는 열 때문에 그래요. 갖춘 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쓰시면 여기서 MACC 기술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배터리 기술에 들어가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근데 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을 놓거나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돼요. 그러나 금속이 다른 금속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등에 넣고 물에다 넣어주면 이게 배터리가 돼요. 물 플러스 금속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알루미늄도 된다. 거기서 수소상기가 이게 그 알갱이가 구조가 틀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전기선이래요. 이렇게 판에다가 구리알갱이 등에서 넣어주면 전자잉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웨어러블 기술, 통신선, 광섬유선 이런 그다음에 전기선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유리석엔 코팅 여사랑 유리만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도 그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 수소선에서 약간 발생한 빼버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납축전지나 다른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전지에다가 자동차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율을 나타내서 전기가 완충되면 딱 꺼서 과충전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LG전자에서 어떤 방면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하시던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배터리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완충되면 이렇게. 우선 그런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완충되면 전기를 전원을 차단시켜서 리튬 배터리 화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꼭 필수적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것이 건전지가 5개 있다. 수천 개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어프 구조 몇 개에서 배터리 갖다 쓸지의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CPU 반도체 명령 구조와 기판 구조에서의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콘덴서 또는 어떤 콘덴서의 개념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5개로 분할했다. 격벽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 격벽 처리에서 각각 하나의 이렇게 배터리 문제 거기 이제 전기나 산소를 차단시켜 버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를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전기 창고입니다.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이 여러 창고에서 많이 갖다 쓰면 많이 이렇게 전기가 오는 거고 적게 하나에서 갖다 하면 적게 쓰는 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에서 갖다 쓸 때도 전선 구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을 구리선을 많이 갖다 쓸 수도 있고 적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연료 조절, 2차 전지 같은 것도 자동차 파워를 조절하거나 헬리콥터나 이렇게 모든 프로펠러 돌릴 때도 이렇게 왼쪽에는 적게 주고 전기를 석유 방식으로 하든 이렇게 회전 구조를 돌릴 때 오른쪽에는 많이 주고 이렇게 연료가 전기가 됐든 석유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세를 제어하는데 사용하거나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위로 내려가는 가변 프로펠러 기술도 독일의 어떤 회사가 YTN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이거를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냉난방 장치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냉방,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 해준다는 기술. 이거는 시동 배터리에도 납축전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동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쓰시면 삼성, 현대기아차 이 기술을 쓰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현대기아차는 좌우 프로펠러 틀린 교전수를 줘갖고 자세 제어하거나 가변 프로펠러가 그대로 제 기술을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어떤 회사가 저 맥주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맥주라든지 모든 술을 가루로 만들자 이랬더니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말은 못해서 이상한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부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지금 몇 년째 내신다 국정 관련된 점은 올려놨어요. 주한미 대사관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몇 개, 몇 년째 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광고자께 내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비도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관련이 YTN의 제 기술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 쏟아져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한수원에서 하실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적재산권이었어요. 특허가 아니고 쓰셨다가 가지고 특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지적재산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한 기당 1조씩을 물어 이렇게 내고 계약하시거나 아니면 합작 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일단 펠티어 소자에서 이런 거 약간 금속을 추가로, 금속이 배터리가 되니까 추가로 배치해 놓고 나면 그쪽으로 열이 확 가요. 이런 기술을 쓰시거나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반응하도록 나가지고 그쪽으로 전기를 확 끌어당겨 가지고 열을 뺏는 이런 냉각 기술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PM 반도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찰 전기를 이렇게 좁은 지역을 하면 전자이동이 좁은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안 가요. 그러면 이게 넓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면 전자이동이 쉽다. 현재 있는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이런 것을 모양과 형태를 변경시켜서 기존의 것과 변경시켜 넓게 만들어서 전자이동이 쉽게 해서 냉각 기술을 전기가 그쪽으로 확 쏠려서 냉각을 하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거라도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펠티어 소자에도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넣어서 냉각 효과를 냉각을 뭐 이렇게 심하게 급냉, 아주 극급냉 또는 중간냉, 그 다음에 약한 냉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양극재, 자동차 양극재도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가지고 금속이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자리, 등자리, 소자리에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PM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발열의 원인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도 같은 금속으로 반도체 대중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존에 텅스텐 같은 것이 무겁잖아요. 열이 축적돼요. 그럼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이제 구리를 약간 두껍게 해서 텅스텐 자리에 놓으면은 거기다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에다가도 텅스텐이랑 그렇게 금속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제사를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런 금속에다가도 구리 코일 이렇게 구리회로 전기선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에도 안팎으로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 안팎에 코팅 구조가 되는데 코팅을 주는 기술은 그거 아니더라도 전선에다가 코팅을 주면 외부에 그렇죠. 기존의 전선에다 코팅을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외부의 온도 변화라든지 계절 변화, 이런 환경 변화에 강하다. 코팅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안과 맞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구리선 같은데 이런 구리선을 제가 이런 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배터리가 되고 반도체 회로로도 삼을 수 있고 이것이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들어간다 그랬죠. 에디슨은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교류 전구는 그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만들고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로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항자 원리로 왔다 갔다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드는 것은 A사 레이더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강소미선으로도 쓸 수 있어요. 모터에다 감아놓거나 모터 발전기 파워 있는 구동이 됩니다. 모터 직전의 선에다가 넣어주거나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모터 직전의 선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금속을 두껍게 하면 이게 배터리가 되는구나 이런 알고 다른 데 전기선하고 좀 틀리게 굵게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일부러 거기에 전기를 축적시켜서 모터를 안정적으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이따 금속을 추가로 배터리가 되니까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원하는 쪽 오른쪽에 탁탁탁 이렇게 놔주게 추가로 넣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 방향이 갑니다.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전반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워 있는 모터 구동을 위해서 금속 조각을 이렇게 놔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워 있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연구 자석이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하나 더 얹어주면 그쪽으로 정방의 역방을 만들 수 있고요. 모터의 정류자도 철심에다 구리코를 감아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구리코일에다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죠. 힘이 많이 가해지는 쪽으로 힘이 많이 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석 같은데도 이렇게 영구 자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연구에서도 구리를 감아서 전자석 위력을 강화시켜 주거나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또는 구리선 자체에다가도 모터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두껍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대남 매듭고도 만들기 두껍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된다. 그거를 이제 모터에다 감아놓으면 파워 있는 구동이 되는 거죠. 모터 발전기, 스피커 또는 전자석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는 것은 모터, 발전기, 전자석, 스피커, 기타 다른 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심에다가 구리 코일을 전자석 같은 거 철심 있잖아. 그때 구리 코일을 감아놓을 수도 있어요. 살짝 너무 진만치는 너무 강하면 전기 전도체 안에서 발열이 일어나나 약하게 감아놓으면 전자석 위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고자석을 가운데 놓고 금속이 아래에 있고 연고자의 가운데 있고 아래에 있고 몇 겹으로 쌓아서 그런 형태의 전자석 만드셔도 됩니다. 이 기술이 되게 연고자석 만들 때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수백 겹 형태 커트로 하나처럼 볼 수 있어요. 이런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로 들어 연구자석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표면적으로 넓히는 기술인데요. 마치 수십 개, 수백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연구자석이 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연구자석을 이렇게 가루 분말의 형태로 필름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연구자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구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넣어서 필름 형식으로도 전기를 통과시키면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필름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파워뱅크 회사에서 그것도 YTN인데 저기서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을 여기서 5개다. 이게 배터리가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한다 그랬죠. 수천 개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프 구조로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스피커 용량을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강하게 또는 약하게 조명도 강하게 약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파워뱅크 같은 데 넣어가지고 12.5V, 30V, 60V, 110V, 220 자유자재롭게 감압하고 증압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파워뱅크에서 이걸 쓰시던데 선풍기 같은 구동도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주냐 약하게 주냐에 따라서 지금은 기어 방식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피커도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틀리게 만들어주고 이런 조명도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빛의 정도를 틀리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령 15W, 30W, 60W 이런다는 거죠. 쓰시면 이따 소켓에다 그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다. 형광등에도 할 수 있고 일반 발광 소자 같은 데도 발광소와 달리 LED 등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LED 등 20개, 40개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 준다해서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발광 소자 하나에도 또는 램프 방식이라도 또는 발광 다이오드 방식이라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렇게 PM 반도체 같은데 펠티어 소자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광 다이오드 같은데도 이게 또는 램프 방식이라도 강중량으로 주고 전기 색깔을 각각 넣어주고 언오프 구조를 갖고 발광 다이오드 40개다. 그러면 몇만 개짜리도 되죠. 40개 이거를 언오프 식으로 해서 어느 페인트 조색을 해도 어떤 색이 강하게 빛을 주냐에 따라 그 색이 우세한 거죠. 저도 미술 그리기 때문에 이걸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기존의 RGB 방식, 이런 삼원색 방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 방식으로 하시면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모든 색깔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교세각의 어떤 광소미 끝단하고 반도체 회로처럼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광소미 끝단을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색깔을 각각 넣어가지고도 이 동일하게 발광소자처럼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량을 강중량을 넣어서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 빛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장치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을 조색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필름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이런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드시면 지금 광고급 제 기술입니다.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창문에도 붙여놓을 수 있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화면을 그쪽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소밀 끝단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이오드 저기 네온사인을 만드실 때 색깔을 각각 넣고 어느 부구조를 가지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램프가 작다. 그것도 여기 동일하게 합해서 가스 안 들어가죠. 그것도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고 발광 다이오드로도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고판으로도 만들고 크리스마스 추리로도 광고판 만들 수 있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삼성전자에서도 이건 하시지 마시라. 삼성이든 어디든 하시지 마시라. 남의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